네, 안녕하세요. 삼천당제약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 이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넥트장에서 갑자기 주가에 급락이 발생이 됐어요. 오늘 시장은 어떤 기사가 나오면서 삼천당제약의 주가가 하락을 했나요? 삼천당 핵심 기술인 에스페스가 대만 기업이 대리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삼천당제약이 넥스트장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요. 제가 본사에 해명이 나오지는 않을까 기다리면서 저녁 늦게 종목 분석 영상을 촬영해 드리지만 이거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 어떻게 움직였냐면 그냥 10초 만에 거래량 터트리면서 그대로 주가 꽂아 내렸어요. 어디까지? 하한가까지. 그런데 과연 이게 정상적인 움직임일까요? 물론 기사 제목만 봤을 땐 삼천당제약의 핵심 기술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되는 기사기는 해요. 하지만 기사를 잘 읽어보면 삼천당제약 핵심 기술인 경구제형 플랫폼 에스페스의 특허를 대만 기업인 서밋바이오테크가 출원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오히려 투명성 논란이 있었던 에스페스 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인한 기사라고요. 물론 이 대만의 서밋바이오테크가 투명 회사는 아닌가, 그냥 페이퍼 컴퍼니는 아닌가라는 우려가 기사 아래에 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에스페스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특허를 확인한 이번 기사는 하한가를 만들 정도의 기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사가 나오자마자 거래량이 동반된 말도 안 되는 주가의 하락이 나왔다?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넥스장에서 갑자기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사실 삼천당제약이 본질 자체가 의심이 되고 이러한 하락이 나왔을 종목이었다면 본장에서 나왔어야죠. 본장에서. 그런데 왜 항상 넥스장에서 거래량을 동반된 하락이 만들어지냐고요. 개인들 대응할 수도 없게.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개인 주주분들이 얼마나 참담할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거한 얘기 드릴게요. 지금 이러한 움직임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만약에 이 윗구간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셨다면 정말 마음 찢어질 거 알지만 지금 구간은 조금 더 버텨야 되는 구간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거 공매도 세력들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욕하실 주주분들 정말로 많을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욕먹을 거 알고서도 영상 찍어드리는 이유는 저는 삼청당제약 미국 라이센스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을 때 분명히 이 윗구간 대응해야 된다 얘기를 드렸다고요. 믿지 못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영상 가져왔어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월 30일 삼천당제약이 미국 라이센스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을 때의 영상이고 많은 분들이 시청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 드렸는지 잠깐만 봐볼게요. 때문에 지금 당장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삼천당 제약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관망을 할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에 홀딩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의 저가 매수 기대감 때문에 개인들이 수급을 붙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고점에서의 대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 고점에서의 대응이 중요해질 겁니다. 얘기를 드리니까 매도를 하라고 기분 나빠하실 주주분들 계실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때 영상을 촬영해 드렸을 때도 주주분들 정말 기분 많이 나빠하셨다고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 드렸어요. 이때는 매도해야 된다고. 그런 제가 지금 와서 미쳤다고 지금은 기다려야 됩니다 얘기를 하겠냐고요. 제가 뭐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이 구간은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상 보여드린 거예요. 실제로 수급에서의 움직임 보더라도 오늘 삼청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13만 주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게다가 삼천당제약 외인들의 보유 비중을 보게 됐을 때 줄어들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과대납부 구간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의 조정을 맞는 걸로 의심이 되는 구간에서 비중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만큼 삼청당제약에서 말도 안 되는 주가의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윗구간에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매도를 던지기보다는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삼천당제약 어디까지 끌고 갈 건지 앞으로 어떠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영상 시작한 지 조금 지났는데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청당제약 정말 중요할 때마다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으니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세력들이 언제까지 삼천당제약에서 주가의 하락구간을 가져갈까요? 일단 오늘 증권사의 움직임 정말로 중요했어요.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서 매도를 던졌나요? 매수를 했나요? 물론 강하게 매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매수세가 우위를 점했다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모두 다 공매도 세력들이 수탁 계약을 통해서 공매도 창구로 사용하는 증권사잖아요. 공매도 창구에서 상환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50만 원 라운드 피겨 자리를 이탈을 했고 사실 뭐 라운드 피겨가 문제인가요? 이평선을 전부 다 이탈한 구간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매가 추가적인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공매도 창구에서 상환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해 봤을 때 지금까지 강한 주가에 하방 압력을 넣고 있었던 공매도 세력들이 아래 구간에서 상환을 진행한다면 아래꼬리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주가의 반등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 전고점까지의 상승 다시 나올 겁니다. 2차 상승 파동 나올 거니까 지금 버티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공매도 세력들의 상환이 나온다면 지금 계속해서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는 외인들이 자신들의 평단가까지는 충분히 반등 구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고요. 외인들의 보유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구간이 어딘가요? 지금 50만원과 60만원 구간대에서 보유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운드 피겨 자리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구간에서 방향성이 어디로 정해질 건지는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증시만 회복을 한다면 사전 미팅 승인이 나왔고 FDA의 제네릭 허가 절차의 본격적인 단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상승 모멘텀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의 상환만 본격적으로 나온다면 충분히 상승 구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외인들이 보유 비중을 늘리는 만큼 그 상승 구간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나도 힘들 거 알고 억장 무너지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왜? 저 증시시장에서 깡통 정말 많이 차봤다고요. 그래서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같이 도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 연락처 남겨놓을게요.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끔 삼천당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최대한 고점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실시간 대응법 잡아드릴 거니까 물론 제가 지금 당장 곧바로 반등을 할 겁니다. 얘기 드리지도 못해요. 횡보구간 가져갈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공매도 세력들의 상환이 나오고 증시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왔을 땐 결국 상승 구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임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 보장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충분히 잡아드릴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삼천당 제약에서도 충분히 느껴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수급에서의 신호만 볼 수 있다면 그러한 신호에서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제가 위에서 미리 잡아드린 것처럼 충분히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누가 봐도 이상하게 주가의 상승 구간이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주가의 하락이 나왔을 때도 똑같이 추세의 전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급에서의 신호를 잡아가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정답과 가까운 선택만 잡아간다고 하더라도 강한 변곡점이 나오기 전에 미리 대응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 저도 그래봤기 때문이에요. 저 깡통 많이 차봤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삼천당제약 주주분들이 어떤 심정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요. 당연히 강한 주가의 상승 나오니까 좋은 종목인 줄 알았죠. 그런데 내가 믿고 있었던 종목에서 말도 안 되는 주가의 하락이 나온다? 그 어느 때보다 배신감을 느낀다고요. 그 어느 때보다 억울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매도를 했는데 반등이 나왔을 때 그 심정은 얼마나 더 화가 나겠냐고요. 얼마나 우라통 더 터지겠냐고요.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매도? 당연히 던지고 싶죠. 하지만 제가 이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증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실수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고 저만의 기준을 잡아갔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삼천당제약 윗구간에서도 도와드렸던 거고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구간에서의 대응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오세요. 아직까지 문자 안 남기신 삼천당제약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늦지 않게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천당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세요. 그래도 구독자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좋아요 남겨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위로의 선물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천당제약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가져왔어요. 바로 시장 회복주. 안 그래도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천당제약 주주분들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투심 자체가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라고요. 오늘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 눌린 거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물론 제가 삼천당제약 주주분들이랑 비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개인들의 투심이 꺾여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럴 때 증시 반등의 시그널은 항상 나왔었다고요. 작년 12일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모두 다 똑같았죠. 물론 투심 자체가 완전히 꺾여 있고 증시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그널을 잡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증시 반등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시장 회복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증시 반등의 시그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이 시점에, 코앞까지 다가온 이 시점에,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 시장 회복주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시장 회복주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 조정을 만들고 있었던 리스크가 회복이 됐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에요. 게다가 세력들의 매집이 강하게 들어왔다가 증시에 조정이 오면서 세력들도 물려있는 종목이라고요. 세력들이 당연히 주가를 띄웠을 때 매물 정리를 하는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세력들이 매집을 했는데 주가가 빠지면 결국 세력들은 주가를 띄워야 된다고요. 왜? 결국 세력들도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어떤가요? 고유가 상황이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서든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한낱 기업이 유가를 움직일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인건비를 낮춰야 된다고요. AI 기업들은 인건비 구조조정 하면 돼요. 그런데 기업들이 문제라는 거죠. 왜? 생산 라인을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시선이 스마트 팩토리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단순하게 기대감만 있었던 스마트 팩토리에 투자가 유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장의 수혜를 로봇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 이후로 2차 상승 파동을 만들기 위해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란 전쟁이 발생이 됐어요. 세력들도 물려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로봇 종목이 급등을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세력들의 매집 강하게 들어왔어야 되고 스마트 팩토리 양산이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어렵게 시장 회복주 찾아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천당제약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해놓은 선물이라도 받아가셔서 시장의 회복이 나왔을 때는 우리 같이 우는 게 아니라 웃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가 뭐냐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HL 만도나 현대 오토에버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로봇 섹터로 엮이자마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오토에버는 SDV OS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SDV OS가 이제는 피지컬 AI에 도입될 수도 있다. 통합관제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한 시점부터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 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